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포항이 밤사이 29.5도를 기록하면서 초열대야에 다가섰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 폭염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 전역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최저기온이 25도를 넘으면 열대야, 30도를 넘으면 초열대야라고 합니다. 오늘 포항이 새벽 1시 기준 29.5도를 기록하면서 초열대야에 근접했습니다. 기상관측 이래 우리나라에 초열대야가 나타난 것은 2013년 8월 8일 강릉에서 30.9도가 기록된 것이 유일한데요. 이 기세라면 역대 두 번째로 초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낮 기온도 33도에서 37도 분포를 보이면서 8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오존은 나쁨 단계로 높게 나타나겠고요. 습도까지 높아 불쾌지수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요. 실내 온습도를 조절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온종일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3도, 영덕과 포항이 36도, 경주가 3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3도, 독도 29도입니다. 동해상에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운데 당분간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 생활쓰레기 소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작업 환경 등을 이유로 내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경주 지역 쓰레기 대란이 우려됩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이른바 쓰레기 소각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자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주환경에너지가 경주시가 정한 근무 인력과 인건비 규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경주시는 소각장 근무 인원을 50명으로 정해놓고 있지만 실제 인원은 44명에 불과하고 연평균 3,00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정해진 임금의 60~70%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에 추석에 그냥 회사에 계속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하고도 특권 처리를 안 해줬는 거에 대해 지금까지 안 해줬습니다. 특히 소각로 정비 작업을 하면 다이옥신과 각종 중금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도 회사는 허술한 안전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또 경주시가 이런 부당한 행위를 수수방관해 민간업체에 배만 불리고 있다며 소각장은 공공시설인 만큼 경주시가 직접 운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리 감독을 해서 안전 발생이라든지 산업재해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관리 감독 부실이고. 회사 측은 소각장을 가동한 이후 누적 손실이 4억여 원에 이르는 상황인데도 다른 지역 소각장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했고 안전장비도 법규에 따라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주시도 이번 문제는 노사 간의 협의 사항이며 소각장을 시가 직영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아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1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가지고 사서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노조 측은 회사가 노동 여건 개선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 파업으로 소각장 가동이 중단될 경우 사나흘 뒤면 생활 쓰레기를 더 이상 반입할 수 없게 되는데 경주시와 회사 측은 비노조원 근무와 외부 업체 위탁 처리 등을 통해 쓰레기 대란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경북 지역도 온열 질환자와 가축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개월간 경북 지역의 온열 질환자는 모두 64명으로 이 가운데 40%가 60대 이상이었고 대부분 열탈진 증상을 나타냈습니다. 가축 폐사도 잇따라 지난달 25일 이후 63개 축산 농가에서 닭 3만여 마리, 돼지 1,0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으로 인해 도내 초중고교의 등하교 시간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대해초등학교가 오는 24일까지 하교 시간을 12시 30분으로 2시간 앞당기고 양학중학교는 오는 20일까지 오후 3시 30분으로 하교 시간을 앞당기는 등 포항 지역의 10개, 경주 4개 학교 등 도내 19개 학교의 하교 시간이 앞당겨졌습니다. 지난해부터 포항 영일만항 산업단지에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짓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곳에 인구가 밀집한 양덕동 아파트 단지가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드 펠릿을 태워 연료를 만드는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한 주민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민들은 바이오매스 발전소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목재를 태우는 화력발전소나 다름없고 목재 펠릿을 사용해도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건 마찬가지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 펠릿의 주 원료가 되는 폐목재 그리고 폐가구 이런 것들이 원료가 되는데 가구를 만들 때 쓰였던 접착제나 이런 것들이 타면서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는 조사 보고서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목재 펠릿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 배출량이 석탄보다 10배 이상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발전소에 영향을 받는 포항시 양덕동과 흥해읍 일대 주민만 10만여 명이 넘지만 주민 소수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데다 최근 주민 설명회마저 파행을 빚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홍보했고 주민들이 찬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 제 주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뭐지 이렇게 반응들을 많이 하시니까. 게다가 발전소가 들어서는 흥해 양덕 일대는 지난해 지열발전소의 지진 유발 논란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곳입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환경단체도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환경단체는 포항시가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 유치를 위해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무분별하게 추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업 유치한다고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놓고 주민들이 막상 반대하니까 이제 와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좀 발을 빼고는 있는데 해당 업체는 대기오염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포항시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적으로도 또 많이 예민한 부분이 있고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해서 주민들이 주거 환경권 훼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온 포항시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는 기존 경북 일자리 포럼 내 분과 성격인 일자리 청년 포럼단 41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일자리 청년 포럼단은 대학생 등 청년과 창업 컨설팅 관계자를 멘토로 연결해 워크숍과 팀별 과제 등을 통해서 청년 사업 아이템과 청년 일자리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합니다. 경상북도는 일자리 백인 포럼의 실효성이 거의 없어서 지난해부터 일자리 청년 포럼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인 경주 월정교가 2018 대한민국 국토대전 역사문화 건축 부문에서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국내 주요 학회가 대거 참여하고 국토교통부 등이 개최하는 대한민국의 국토대전은 국토와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꾼 사례를 평가해 시상하는데 경주 월정교는 대한건축학회장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주 월정교는 우리나라 교량 건축 기술의 백미로 누교에 이어 최근 물루를 준공해 착공 10여 년 만에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양한 체험 활동과 교육 기능을 갖춘 경주 화랑마을이 완공 석 달 반 만에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10월 정식으로 개원할 계획인데 정상 운영까지는 적잖은 예산 투입과 이용객 유치가 관건입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생들이 두 팀으로 나눠 실내 활쏘기 생존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은폐물 뒤에 몸을 숨긴 뒤 앞부분이 고무로 된 화살로 상대를 많이 맞히거나 상대편에 있는 5개 관역을 많이 뚫는 팀이 이기게 됩니다.
사람 맞추기도 어렵고 활을 장전하는 것도 자체가 어려운데 되게 재밌고 나중에 활 쏘기 대회 같은 데 가도 좋은 것 같은 경험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전체 370여 미터의 다양한 장애물을 갖춘 체험시설. 흔들리는 밧줄을 딛고 앞으로 가기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침내 짚 라인을 타고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자 얼굴에는 피로감과 함께 해냈다는 자긍심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힘들고 무섭고 겁도 많이 났는데 사람들이 도와줘서 고맙고 뿌듯합니다. 화락 문화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3월 준공된 복합문화관광공간 경주 화락마을이 오는 10월 개원을 앞두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예약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 서울 등 여러 곳에서 많은 문의와 예약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패의 관건인 이용객이 예상만큼 올지는 불투명합니다.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필요한 최소 예산만 154억 원, 반면 예상 수입은 103억 원으로 50여억 원의 세금이 더 필요하고 시설비를 포함하면 더 늘어납니다. 특화된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이용객 유치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재창업 교육과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예비 재창업자와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로 지원 규모는 130여 개 과제에 150억 원이며 사업 신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온라인 K스타트업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포항테크노파크는 올해 지역혁신 프로젝트의 하나로 철강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북의 철강 및 연관 기업으로 매출액 300억 원, 상시 고용인원 100인 이하 중소기업이며 업종을 전환할 경우 최고 600만 원, 기술 지원과 글로벌 사업화의 경우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시니어 기술창업센터로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시청 앞 주차장에서 한 달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체감 온도는 40도를 넘는데 장애인들은 무엇을 바라며 이러고 있을까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청 맞은편 주차장에 설치된 천막입니다. 오전에 이미 섭씨 30도를 훌쩍 넘기면서 체감 온도는 40도에 가깝습니다. 선풍기 한 대로 한 달을 버티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기를 내주지 않으셔가지고 저쪽 이제 편의점 쪽에 전기를 끌어와서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점이 상당히 이제 불편하고 무더위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하고 이제 밤에 모기들이 상당히 많아서 농성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희망원 같은 대형 수용시설에 장애인들을 가두지 말고 대신 활동 보조인 도움을 받으면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구시장의 공식적인 약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꿀 수 있는 우리한테 그 삶을 보여주시고 행동을 하시라고 하는 건데 그래 또 하시다가 예산이 안 돼서 정말 못하는 일이 생기면 또 언론하시고 또 바꿔가고 서로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대구시는 공식적인 협약을 맺을 수는 없다라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정을 이끌어가면서 특정 단체와 협약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시민단체들이 자기들의 요구를 가지고 시장과 시청과 협약을 해서 시정을 이끌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대구시가 전향적으로 나설 때까지 한여름 떼약변 농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포항 도시숲길 개통을 축하하는 그린웨이 불의정원 음악회가 어제 도시숲길 분수대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포항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은 베토벤 운명교향곡, 한국 민요를 중심으로 한 코리안 멜로디 등 시민들에게 친숙한 곡들로 공연을 구성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포항시립예술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포항 지역 곳곳에서 야외 음악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다음 공연은 내일 저녁 8시 구룡포 승천용 조각상공원에서 열립니다. 설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경북도 다문화 가족기금을 지원받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로봇 체험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내용은 소프트웨어와 로봇의 기본 원리, 체험 등이며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 다문화 가정 청소년입니다. 올해는 45년 만에 가장 짧은 장마라죠. 비가 그치고 찾아든 이른 폭염에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졌습니다. 벌쏘임 사고 같은 벌들의 습격 또한 더 빨라지고 또 많아졌다고 합니다. 엄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대원이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지만 쓰러진 남성은 미동도 없습니다. 벌쏘임 환자로 안동시 서우면의 6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집에 대문에서 쏘였다고 하시던데 평소에도 이제 벌을 타서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일날 때 억제하는 약을 이제 두고 다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전국 두 번째 벌쏘임 사망자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벌들의 습격도 평년보다 빨라지고 더 많아졌습니다. 벌들은 통상 6월부터 집을 짓고 8, 9월 왕성이 활동에 피해가 나타나지만 올해는 6월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실제 경북의 벌쏘임 환자는 현재 185명으로 지난해보다 10% 늘었고 상반기 벌집 제거 출동 횟수도 지난해보다 19% 증가한 1,200여 건에 달합니다. 이른 폭염으로 벌들의 번식과 서식에 좋은 환경이 일찍 형성되면서 개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벌쏘임 발생하는 기간이 좀 더 앞으로 당겨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 폭염 기간이 이전보다 훨씬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벌집을 발견하면 손으로 쫓아내는 등 벌을 자극하는 행동을 피하고 짙은 향의 향수나 화려한 옷은 피해야 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만화가 12명의 역사 만화전 전쟁과 가족이 어제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개막했습니다. 경주문화재단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광복 73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이번 만화전에는 이연세, 허영만, 윤태호 등 12명의 작품 13점이 전시됐습니다. 전시 작품들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그리고 전쟁과 같은 삶에서 개인과 가족이 겪는 아픔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경주 신라공고가 국방부 지정 전문기술부사관 양성 군 특성화고등학교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라공고는 국방부와 경북도 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고 졸업생들은 36개월간 군복무를 한 뒤 부사관으로 장기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0개 고등학교가 군 특성화고등학교에 선정되면서 군 특성화고는 24개로 늘어났고 도내에서는 기존 영주 경북항공고등학교와 함께 2개교가 됐습니다. 안동병원에 설치된 경북권역외상센터가 전국 12번째로 공식 개소했습니다. 권역외상센터는 중증 외상 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시설로 24시간 가동되는 외상 전용 수술실과 중환자실, 외상 전용 혈관 조형 촬영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동병원은 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의 연계 진료로 경북 지역의 중증 외상 환자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다음 달 19일까지 해수욕장과 계곡, 유원지 주변에서 하계 휴가철 정체 발생 구간에 대한 특별 교통관리에 나섭니다. 정체 발생 구간에는 교통 순찰차를 배치하고 병목 현상 발생 시 이전 교차로 신호등 전멸 후 수신호로 전환해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실시합니다. 특히 피서지와 유흥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를 중심으로 주 야간 가리지 않는 이동식 음주 단속을 시행합니다. 최저기온이 25도를 넘으면 열대야, 30도를 넘으면 초열대야라고 합니다. 오늘 포항이 새벽 1시 기준 29.5도를 기록하면서 초열대야에 근접했습니다. 기상관측 이래 우리나라에 초열대야가 나타난 것은 2013년 8월 8일 강릉에서 30.9도가 기록된 것이 유일한데요. 이 기세라면 역대 두 번째로 초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낮 기온도 33도에서 37도 분포를 보이면서 8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오존은 나쁨 단계로 높게 나타나겠고요. 습도까지 높아 불쾌지수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요. 실내 온습도를 조절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온종일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33도, 영덕과 포항이 36도, 경주가 3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역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3도, 독도 29도입니다. 동해상에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운데 당분간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